상공입니다. 상호입니다. 네. 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목차가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계획서 목차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중간중간 보여드리고 뭐 저희 얼굴을 옆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네. 사실 편집은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업계획서에 이것들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대학원 발표 수업 때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대로 꼭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사업 계획서에 담겨 있으면 좋다. 어떤 사업을 제안하거나 프로포절 할 때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첫 번째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좀 유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부분은 우리 공 박사님이 네, 설명을 조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아니고요. 네, 첫 번째로는 회사 소개 부분인데 회사의 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회사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지난 과거부터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갈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업은 펼쳐 나갈 겁니다라는 것들을 좀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회사 보통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는 이 회사가 무슨 회사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저는 제품 몇 개 들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앞으로 지금은 제품으로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랑 그렇지 않은 회사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회사의 정확한 미션이 무엇이고 어떤 회사가 될지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사업을 회사를 소개할 때 유익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는 회사의 소개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시장을 지금 왜 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출판을 다시 한다. 라고 하면은 왜 지금 우리가 출판 시장을 다시 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에서 메리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네.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뭐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뭐 직방이라든지 다방 그리고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때 페인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 얼마만큼의 이제 고객층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 종합적인 부분들이죠. 그게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뭐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엮여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거시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조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네. 그런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사업을 봤을 때 객관적인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나는 이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나는 좋아. 근데 남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 사실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객관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지금 필요한 아이템이고 내가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으면 이거를 팔릴 자신이 있다. 라는 것을 객관화시키고 명분화시키는데 사실 시장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쟁업자 조사인데, 사실 경쟁업체 조사는 지금 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우리 상품이 또는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 상품보다 꼭 모든 것이 뛰어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경쟁이 그리고 경쟁사가 많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경쟁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산업군 자체가 매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품은 뭐 100개 중에 이런 점은 우리가 뛰어나다. 이런 점은 우리가 차별화가 있다. 확실한 차별 포인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전략이라는 것은 남들을 이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은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이 경쟁 시장 조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제품 소개라고 해서 사업 소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경쟁 업체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래요.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어떠한 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기업과는 당연히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훨씬 더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셔야 그렇죠.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 출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출판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책을 출간해주는 과정까지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책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해준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좀 더 연결을 해준다거나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다른 경쟁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저자로 하여금 저희 쪽을 선택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회사는 커질 것이고요. 수익 구조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제품 테스트, 사업 검증 같은 것 부분에는 앞에 말한 사업 소개를 했을 때 객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증빙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검증 기관을 통해서 받은 검증 증빙이라든지 뭐 확인서라든지 이런 KC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상품, 우리 제품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빙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른 채널에서 어떻게 팔고 있으며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사업에 대한 신빙성이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비즈니스 모델이겠죠? 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나인블럭을 소개를 해 드렸었어요. 거기 보시면은 뭐 같이 제안부터 뭐 핵심 자원이 뭐고 핵심 파트너가 뭐고 그래서 뭐 코스트는 어떻게 발생이 되고 수익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하나의 표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그 모든 것들을 이 나인블럭 안에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어떻게 돈을 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네. 있고 사업 계획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미 영상 2개 정도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거를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첨부적으로 사업 계획서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반드시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들은 사업에 대한 방향성, 객관화시킬 수 있는 표로 만들었지만 결국엔 사업 계획서에 프로포즈를 할 때는 정말 명시적인 수치가 있어야 돼요. 얼마를 벌고 얼마를 비용을 쓰고 우리가 얼마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명시적인 수치가 반드시 기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뭐 투자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 수치적으로 얼마나 개선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해달라 또 우리 제품을 써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케팅 부분인데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이거를 팔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유통업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좋은 제품인데 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제품인 걸 아는데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부터 어떤 식으로 내가 이것을 팔아야 된다. 이 마케팅 안에는 흔히 말하는 포피라고 하는 어떻게 팔 것인지, 어떻게 가격을 정할 것인지, 어떤 장소에서 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채널을 선택하든 가격을 결정하든 그리고 또 뭐 누구에게 팔든 이런 것들을 좀 자세적으로 좀 기입을 해서 사실 이 상품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중장기 플랜 부분인데 사실은 사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성과가 잘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성과가 잘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영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증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혹시나 정체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을 정말 뭐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키우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좀 예를 들면은 유튜브 키우기 채널을 보면은 뭐 처음 채널을 개설했을 때 구독자가 100명 있을 때, 뭐 500명 있을 때, 1000명 있을 때 이렇게 축하 메일이 올 때 한 방에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플랜의 하나의 중요한 꼭지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플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비용들은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수치적인 부분을 여기서도 조금 자세하게 기입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회사의 안정성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금이 어떻게 현금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자금 조달을 이렇게 받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 사업을 소개하고 사업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금 조달 계획은 뭐 자기 자본도 있는 거고 타인 자본도 있는 거고 뭐 대출이나 뭐 외부 자본도 끌어들 수 있고 마지막 정부 지원 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금 출처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사실 이걸 적는 이유는 우리 회사는 정말 재정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플래닝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거 너무 깊게 뭐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가 안정적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업계획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소개해준 이 9가지 테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준비할 때 사실 사업계획서가 왜 필요하냐고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집을 짓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구조나 뼈대가 없이 집을 지으면 겉으로는 괜찮을지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사업 계획서가 탄탄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의 사실 이게 이정표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소개해야 되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계속 영속적으로 해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인지 사실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이게 아마 처음 작성하실 때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어려워요. 아마 이제 하시면 잘 어렵기 때문에 그냥 외주를 맡기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는 얻되 반드시 본인이 한번 그려 놓으셔야 돼요. 본인의 사업인데 본인이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박아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가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외주 업체들은 만드는 거는 이쁘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즉시 막 이렇게 조언을 해 주기는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업의 주체는 본인이고 본인이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느냐 혹은 추락하고 침몰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그래서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회사에서 좀 큰 회사에서 대표가 바뀌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죠. 그만큼 헤더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진짜 기업의 성사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계획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본인이 생각을 해서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얻되 본인이 다 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로드맵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는 좀 강하게 진짜 강하게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뭐 동네 식당을 하신다든지, 뭐 편의점을 하신다든지, 이런 뭐 혹시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신다든지 하게 돼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사가 어느 정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말한 9가지 이 항목들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 본사인지도 여러분들께서 프랜차이즈 선택할 때 좀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 계획서가 있는 것들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사업 계획서가 없는 것들은 어떤 장사, 정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보다는 이 사업을 하려는 사업가로서의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 여러분들 결국 사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용을 해야 되고 고용 창출을 하는 사실 정말 저는 사업가를 굉장히 우리나라의 애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의 뼈대를 잘 지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어차피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지금 이렇게 딱 목차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뭐 예시도 좀 보여드릴 거고 저희가 실제로 작성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 거니까요.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찾고 계시면 관련된 돈 버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구독, 좋아요. 짱.